AI 보안 컨퍼런스 관련해서 지금 AI 데이터 세트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반 기술에 대해서 발표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사실은 MDR 서비스 전문 벤더사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AI 관련된 솔루션들을 제안드리고 구축해드리면서 이 솔루션들이 발생시켜 놓은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여기서 어떤 IOC를 찾을 수 있는지 또는 위협 헌팅 과정을 통해서 IOA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고객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AI 솔루션들을 더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400여 개 이상의 고객들과 함께 6년간 지금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파고 네트워크스의 미션은 보시는 것처럼 매니지드 위협 탐지 및 대응 전문 기업인데요. 고객하고 먼저 협업을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발생되는 위협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탐지를 빨리 하고 대응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종 미션 자체는 기존 대비 보호 비율이죠. 프로텍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안은 프로텍션이지 않습니까? 엔드포인트든 클라우드든 데이터든 사람이든 인프라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보호 비율을 기존보다 극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솔루션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떤 탐지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위협 분석가들이 뭔가 이벤트들을 계속 분석하고 상관관계를 하면서 온고잉 중인 진행 중인 어떤 아직 위협이라고 알람은 안 떴지만 위협이 될 것 같은 신호들을 얼마나 빠르게 탐지하고 그게 위협이라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위협들의 체류 시간, 즉 드웰 타임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솔루션에서 아무리 잘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 솔루션이 커버하지 못하는 인프라 영역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나 엔드포인트 보안에 깔려 있는 AI 기반의 EPP나 AI 기반의 EDR이나 이런 솔루션들이 엔드포인트에 설치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막아진 위협으로부터 한 번 더 분석을 통해서 IOC가 빠져나온다면 이 IOC를 언매니지드 시스템, 관리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쪽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그런 위협에 대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응 방법론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솔루션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젝트 방법론이나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니지 서비스 방법론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서 단순히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고객사에게 저희 팀이 고객사의 버추얼 서트 팀이 된다던가 또는 어떤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보안 팀이 될 수 있는 가상의 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파고 네트워크스가 설립된 이후에 첫 번째 미션이었던 어떤 보호에 대한 프로텍션 비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솔루션들을 저희가 많이 국내에서 해외에서도 찾았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그 당시에 찾았었던, 실제로는 2016년도부터 찾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결국은 찾았던 솔루션들이 바로 전부 AI 기반의 솔루션이었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조금 빠른 흐름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AI 기반 솔루션을 추가를 했고, 그 AI 기반 솔루션과 함께 탐지되는 다양한 위협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런 연구 방법론들을 프로세스화해서 고객과 함께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MDR 서비스 방법론을 만들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제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서비스 브랜드인 딥액트, 더 깊게 들여다보고 더 빠르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딥액트라고 하는 MDR 서비스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말 코로나 터지고 1년차 마지막 해에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관제센터처럼 보이지만 지금 400여 개 이상의 고객사에 저희가 적용해드린 모든 AI 솔루션으로부터 이벤트가 저희 관제센터로 모이고 있고요. 여기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100개다. 그럼 100개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탐지가 됐든 모니터링 모드에서 또는
쿼런틴 모드나 차단 모드에서 잘 격리되고 성공적으로 차단이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현재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대체 파고 네트워크스는 그냥 일반 업체 같은데 정말 위협 분석가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6년간 계속 받아와서 오늘 그냥 저희 팀원들 양해를 구하고 과감하게 실제 얼굴들을 다 오픈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밖에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저희 구성 인원의 한 85%가 위협 분석가하고 리서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고, 경영 지원 팀장님 따로 계시고, 마케팅 담당자 한 분 계시고, 저희는 솔루션 아키텍트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얘기하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이서 400개 되는 고객사를 다 커버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방법론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85%는 다 보시는 것처럼 위협 분석과 리서치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호 비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AI 솔루션들을 선택을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또는 지금도 좀 전에 발표해 주신 센즈랩의 김규용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몰리어스닷컴 같은 것들을 운영하시면서 인텔리전스를 운영하시고 데이터셋을 가지고 AI 기반의 어떤 특화된 솔루션들,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봤던 것들은 결국에는 위협 자체가 최종적인 타겟이 되는 시스템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엔드포인트 기반의 AI 솔루션들을 먼저 살펴봤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EPP가 대세였죠. 그리고 나서 EPP 다음으로 향상됐었던 EDR 기능. 근데 EDR 기능도 저희 시행착오 끝에 최종적으로는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EDR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설치될 수 없는 영역, IoT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 엔드포인트에 워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엔드포인트를 공격하는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은 또 트래픽 기반이잖아요. 익스플로이트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 기반인데, 이런 트래픽들에 대한 위협들을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바라보면서 여기도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객사에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잘 제공해드리기 위해서는 이미 기 구축에서 사용 중이신 보안 솔루션들에서 탐지되는 이벤트들을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를 가지고 제공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저희가 이런 매니지드 탐지 대응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요, 솔루션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솔루션이 어떻게 위협을 탐지하고 어떤 때 어떻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탐지 대응 방법론을 구축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저희가 아주 큰 관제 회사 또는 아주 큰 글로벌 1위의 시큐어웍스 같은 탐지 대응 벤더사처럼 고객사에 구축되어 있는 솔루션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CIEM으로 모아서 전부 대응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도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법론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대비 프로텍션 레이트, 보호 비율을 높인다는 조건 하에서 엔드포인트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솔루션들을 고객사에 리플레이스를 한다든가 또는 기존 고객사 솔루션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권고해드리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현재는 특수 목적 EPP인 사일렌스 AI 기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죠. 지금 현재는 생산 제조망에서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혹시 생산 제조망 관련된 공장 시스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조망 시스템들은 엄청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되잖아요. CPU, 메모리 이런 것들. 가용성을 지키면서 보안 프로텍션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안티바이러스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라는 사례들을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나 I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호스팅 서버들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합 EPP, EDR AI 기반인 센티널1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이나 AD 이벤트, 파이어월 로그 이벤트 또는 구축되어 있는 솔루션으로부터 이벤트나 로그 이벤트를 받아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돌려서 위협을 탐지해낼 수 있는 오픈 XDR 플랫폼인 스텔라 사이버,
이 세 가지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 자체를 단순히 납품하고 적용해드리고 기술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한 번 더 재분석하고 분석에서 나온 IOC나 진행 중인 IOA를 다시 고객사에게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솔루션을 소개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앞서서 발표하셨던 김규용 대표님처럼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러 온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저희가 다루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제품들이 AI가 어디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만 한 번씩 짚어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사일렌스는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에 그냥 AI가 적용되어 있는 안티바이러스인 거죠. 그 말은 수많은 그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벡터들을 끄집어내서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적용한 수학 모델링을 만들고 수학 모델링 결과값에 따라서 이 결과값은 배드에 가깝다 또는 굿에 가깝다라는 결과론을 끄집어내죠. 그 수학 모델 자체가 마치 기존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의 시그니처처럼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 모델이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에이전트가 될 것이고 이 에이전트가 각 엔드포인트 시스템에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티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그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서 보시는 거는 앞서서 사일렌스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스태틱 AI 수학 모델을 이용해서 수학 모델이 에이전트에 탑재되는 거고요. 이 수학 모델에서 탐지되지 못하는 위협들은 행위 기반으로 해서 앞서서 일어난 어떤 프로세스가 차일드 소스 프로세스를 만들고 스크립트를 실행시킨 다음에 외부로 통신하고 또 다른 P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역할, 즉 비헤이비어 관련된 AI 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PP 영역은 스태틱 AI 쪽이고 EDR 영역은 비헤이비어 AI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텔라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트래픽 그리고 AD에서 들어오는 AD 이벤트들, 각종 시스템 로그들, 보안 솔루션 이벤트들을 마치 심처럼 모은 다음에 이것들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습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위협을 추출해낼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상호관계 위협 분석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AI 기술들이 머신러닝이 작동하는 위치 자체가 조금씩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스텔라 사이버에서 보시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자체는 하나의 트래픽 로그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트래픽에다가 AD 이벤트에다가 방화벽 로그에다가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가지고 이기종 이벤트에 대한 상호관계 분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AI 기반의 작동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400여 개가 넘는 고객사의 대기업도 있고요,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은 노드 수나 커버리지는 크지만 저희가 숫자는 작을 것이고요. 주로 이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들이 바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400여 개가 넘는 고객사에서 이벤트가 모두 저희 센터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중앙에 있는 저희 분석가들이 사실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수동으로 저희가 사실 분석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고객이 늘면 늘수록 저희가 분석가를 계속 뽑아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기하급수적으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급 인력들을 제가 어떻게 뽑습니까? 이 고급 인력들은 더 좋은 회사로 가시는 게 사실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탐지 이벤트 분석이나 악성 코드 분석, 위협 상관관계 분석, 헌팅, 사고 대응 또는 최근에 이제 플러스시킨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 피처 셋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소우 시스템을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스레드 인텔리전스 플랫폼 쿼리하고 하는 것들을 오픈 소스와 상용 툴을 다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센터 내부에도 마치 큰 대기업의 보안 조직처럼 상용 솔루션과 오픈 소스 툴 그리고 저희 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툴 가지고 자동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팀 멤버들이 총 15명에다가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7분 합쳐서 22분이세요. 22명의 인원이 400개가 넘는 고객사에서 일어나는 AI 기반에서 탐지된 이벤트들을 모두 관할하고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400개가 넘는 고객은 산업군도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냥 금융권, 제조, 병원이 아니고 이 모든 산업군이 포함되어 있고 부서도 영업부서, 마케팅, IT, 서비스, 뭐 전산팀 이 수많은 종류의 데이터, 수많은 환경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동화된 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이런 AI 기반의 기술은 제품 혼자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특히 탐지 대응 관련된 솔루션들은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적용해드리고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자동화하는 데 상당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MDR 서비스가 AI 기술하고 함께 적용되어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고객층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섞여 있고요. 산업군도 현재 저희 고객군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단 보시면은 금융이나 공공 또는 국방 쪽이 없죠. 왜? 저희 MDR 서비스는 리모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해야 되니까 마치 원격 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아직 공공이나 금융으로는 갈 수 없는데 한 번씩 제가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해나가고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힌트를 얻으셔서 내부의 조직을 꾸리셔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아이디어는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제가 후반부부터는 저희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거기에서 혹시라도 MDR 서비스를 외부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으신 고객사에서는 제 한 가지 희망은 이런 내용들의 탐지 대응 활동을 우리 내부에 적용하면 좋겠구나.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또는 프로세스를 추가해서 이런 힌트라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저희가 커버하는 인프라 환경도 IT뿐만 아니라 OT, ICS,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호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벤더사들도 있죠. 이런 쪽에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 자체도 뭐 예를 들어서 몇만 노드 엔드포인트를 쓰는 규모가 있고 또는 뭐 트래픽 규모도 뭐 200기가, 300기가가 넘는 트래픽 규모에서 들어가 있는 규모도 있고요. 또는 10노드짜리 5노드의 소규모 고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 부서도 상당하고요. 적용 분야도 저희는 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뭐 요즘 서브스크립션 많이 하시죠? 연간 계약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들어오시는 고객들은 상당히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연간 계약, 3개월 계약, 뭐 6개월 계약, 15개월 계약도 가능한가요? 이런 고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사에서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솔루션과 함께 저희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미 쓰고 있는 전체 솔루션들을 대체할 수가 없으신 상태에서 아웃소싱으로 개발 인원이 이번에 한 70명 정도가 들어오신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로 못 들어오고 외부에서 재택근무를 하던가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의 보완을 위해서 저희 서비스를 함께 일시적으로 사용하시고 반납하시는 형태 그런 적용 분야도 지금 현재 막힘없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오픈해보는 레퍼런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 자료나 이런 데는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레퍼런스 자체를 신문 기사나 미디어에는 낼 수가 없지만 발표 자료에는 낼 수가 있다고 해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저희가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군부터 중견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이 기업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쓰시고 계시던 솔루션들을 대체하신 고객들도 있지만요. 기존 솔루션과 함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사일렌스라든가 센티넬1, 스텔라 사이버를 병행해서 사용하시고 이 솔루션을 한 노드에 적용하시든 만 노드에 적용하시든 2만 노드에 적용하시든 상관없이 100% 받는 서비스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셨던 레퍼런스에서 수많은
고객사가 있잖아요.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그리고 어떤 기업은 아주 일부 영역에만 저희 솔루션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어떤 고객은 전체를 리플레이스 하신 경우도 계신데, 왜 어떤 요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고객사인 것 같기도 한데 AI 기술, AI 제품도 받고 파고 네트워크로부터 이런 MDR 서비스를 받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고객사 환경이에요. 제일 가운데 위가 보호해야 할 정보 자산 인프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5년 전, 6년 전부터 어드밴스드 어택에 대한 어떤 탐지나 빠른 탐지나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 솔루션들이 막 나왔는데, 주로 나왔던 게 프로텍션을 하기 위해서 프리벤션을 넣자. 프리벤션이 예방 중심이잖아요. 프리벤션 퍼스트 전략이 바로 AI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리벤션 퍼스트 전략이나 프리딕트 예측 기반의 기술이 적용됐다라고 하면, 아, 이게 AI 기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이구나. 목적은 프로텍션인 거죠. 그런 예방 차단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 행위에 따른 조사에 따른 탐지 조사 대응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솔루션들이 바로 EPP, EDR, NDR, XDR,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자동 대응할 수 있는 SOA라는 플랫폼들이 들어오게 됐었죠. 그래서 많은 고객사 또는 파트너사에서 제안드리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솔루션 군들이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이 구축을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들도 솔루션만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들어왔어야 되고, 위협 헌팅 작업도 했어야 되고, 사고가 나면 인베스티게이션, 또는 동종업계에서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 IOC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운영팀, 기술팀, 관제센터, IR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론. 그렇죠. 지금 현재 국내에서 내노라고 하는 N사, K사, T사, 대기업들 S사, L사 보십시오. 수많은 고급 스킬의 인력들을 흡수하면서 자체 관제 대응센터를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희 고객사도 그런 팀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이벤트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 팀과 방법론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파고 네트워크가 접근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2016년도에 회사를 만들기 전 만들었던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2017년도부터 전부 저에게 이 모델은 사업이 실패한다, 어느 고객도 찾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400여 개의 고객사를 현재 가지고 굳건하게 나가고 천천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고객사 대신 버추얼 서트 팀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상 팀으로 활동하고, 목표는 공동 능동 대응을 하고 협업 체계를 꾸며 가는 거예요. 즉 저희랑 같이 그 어떤 관계를 가져가시면 저희를 팀으로 의식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프로텍션 레이트를 높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감히 고도화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들과 함께 저희 서비스가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공유해드리는 경험 자체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힌트가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가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위협 클리닝, 정책 설정, 능동적 기업 위협 대응 서비스는 솔루션 기반이에요. 위협 클리닝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AI 기반의 솔루션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벤션, 예방적인 차원이고, 프리딕트, 예측 기반이에요. 시그니처 기반의 어떤 IPS라든가 시그니처 기반의 안티바이러스는 시그니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영어로 따지면 모레어가 탐지되면 it is 모레어입니다. 이건 모레어입니다. 그죠? should be, must be, 모레어일 수밖에 없죠. 왜? 블랙리스트 DB에 있으니까. 그런데 프리벤션, 예방을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하면서 예방접종 많이 맞았잖아요. 예방이나 프리딕트, 예측 기반은 데이터셋 아까 말씀드리셨죠. 오후에도 데이터셋 관련된 내용이 또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셋은 학습이에요. 학습은 뭐냐면 학습 능력에 따라서 머리에 가깝다예요. 결국은 AI 기반 솔루션들이 왜 고객들이 그토록 선호했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회피할 수밖에 없는 솔루션이 됐냐면 결과가 뭐냐면 it is 머리어가 아닙니다. it looks like 머리어예요. 머리어 같아요. 머리어 같은데 머리어 요소가 100점 만점에 10점만 가지고 있어요. 100점 만점에 99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머리어 요소가 10점짜리는 머리어일까요? 아닐까요? 판단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AI 입장에서는 충분히 머리어적인 벡터가 있기 때문에 스코어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 클리닝 서비스라는 거는 솔루션이 처음 적용됐을 때 격리 모드나 차단 모드를 해제하고 모니터링 모드 단계에서 탐지된 모든 이벤트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하는 작업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 판단하는 작업할 때 앞서서 그 발표하셨던 데이터셋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분석가 된 능력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툴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리닝을 한 다음부터는 격리 정책을 만들고 그 격리 정책부터는 새로 들어온 스코어링 되는 파일들은 무조건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겠다라는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거죠. 정책 설정 서비스는 매니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 에이전트가 설치되거나 AI 솔루션이 설치됐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빠르게 정책들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고객분들이 이것들을 설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니지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 마치 원격 관리하는 것처럼 저희가 제안드린 솔루션은 정책을 저희가 주어진 SLA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죠. 능동적 긴급 위협 대응 서비스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AI 솔루션이 잘 탐지했어, 잘 막았어요. 근데 일반적인 건 잘 막았는데 위클리 레포트가 나갑니다. 위클리 레포트가 나갔는데 오늘 탐지된 것 중에서 잘 탐지됐지만 저희가 한 번 더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석된 거를 확인해 봤더니 랜섬웨어가 잘 막혔어요. 루트킷이 잘 막혔어요. 또는 실질적으로 패스워드를 잘 디크립션 할 수 있는 그런 미미카트 같은 툴들이 막혔어요. 이런 툴들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타겟팅 공격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잘 탐지되고 잘 막아진 모려 또는 악성 행위일지라도 이런 행위가 못 막았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레포트를 만들어서 고객사에 전달을 합니다. 고객사께서는 아니 잘 막았는데 왜 이런 걸 주세요 라고 하시지만 그 레포트 안에는 이 잘 탐지된 잘 격리된 모래를 분석했더니 못 막았다면 이런 IOC가 나왔고 이 IOC는 외부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는데 우리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에는 이 모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탐지가 못 된다면 이 C2 서버로 연결을 하니까 저희가 포함시켜드린 이 IOC를 방화벽에다가 정책을 입안하시고 이 정책의 제목 자체를 조금 노티스 할 수 있는 제목을 해놓으시면 거기에 디나이가 걸리면 내부에 모래가 떨어진 시스템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능동적 긴급 위협 대응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온디맨드 위협 분석 대응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객사께서 저희한테 이번에 대량 스팸 메일이 들어온 것 같은데 분석 한번 해주세요. 이상한 파일이 떨어졌는데 분석 한번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요? 저희가 고객사는 1000대가 넘는 PC 서버가 있지만 단 5대, 10대만 사용하시더라도 저희는 온디맨드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요청을 안 하시고요. 중견기업 이상이나 대기업에서는 저희 이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국내 네노라고 하는 보안 분석 대기업 서비스 하시는 벤더 대비해서 뒤지지 않는 어떤 실질적인 레포트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분석하면서 나오는 IOC는 살아있는 IOC죠. 보통 우리가 스레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글로벌 벤더사들도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뭡니까? 바이러스 토탈, 업스완. 여기 수많은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있는데 사실 이 스레드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모이는 데이터가 중에서 그 유료로 저희가 뭐 서비스를 받는데 우리한테 뭔가가 떨어졌을 때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걸리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데드 IOC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살아있는 IOC는 24시간, 일주일 이내에 탐지되어 있는 내 근처에 있는 다른 기업에서 발견된 IOC가 살아있는 IOC다. 즉 저희가 제 밑에 보시면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400개의 고객사가 커뮤니티로 형성이 된 다음에 A 고객사에서 잘 탐지된 모래어나 이상 행위에서 발견된 IOC는 다른 고객사에 무조건 공유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긴급하게 할 때도 있고 매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이었나요? 제 기억으로 저희가 이 IOC 커뮤니티 운영하는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한 6개월간 중단시킨 적이 있었는데 저희 고객사에서는 이걸 왜 중단시키냐고 아우성이었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살아있는 IOC가 되는 거죠. 그다음 위협 헌팅 서비스는 말 그대로 현재 알람이 뜨지 않았습니다. IOA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인디케이터 오브 어택이죠. 현재 공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저희 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침해 여부 진단 서비스,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라고 하죠. 예전에 파이어아이의 맨디언트 팀이 원래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로 유명한 벤더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제품화돼서 HX라는 제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겟티드 침해 여부 진단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저 뒤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 5월 달에 온프렘 환경의 익스체인지 서버 취약점을 이용해서 대규모 공격이 들어왔었어요.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시면 괜찮았는데 온프렘 익스체인지 서버 썼을 때는 하프늄이라고 하는 어택이 들어왔었죠. 하프늄 어택에 공격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고객들이 상당히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400개 고객사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해서 온프렘 익스체인지를 쓰시는 고객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컴프로마이즈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저희 전체 고객사에서 한 2%에 해당하는 고객사가 컴프로마이즈 됐었다라는 것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알려드렸었던 게 있고요. 타겟티드 사고 대응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저희 고객이 되시면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엔드포인트는 1000대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서 구매하신 저희가 적용해드린 엔드포인트는 100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900대 중에서 즉 저희가 관할하는 영역이 아니죠. 근데 저희 고객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관할 영역에서 랜섬웨어가 터졌어요. 그럼 저희는 그 팀에서 고객사에서 연락이 오면 그냥 현재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가서 수습을 해드리고 사고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랜섬웨어가 PC 한 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대에 떨어지는 것은 타겟티드 어택이기 때문에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백도어라든가 스캐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미카츠 같은 툴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산재해서 미리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공격 표면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말에 서버에 모래어가 잘 탐지됐어요. 안전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크리티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주말에 사람도 없는데 서버 시스템에 모래어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서 뚫고 들어와서 최소한 익스플로이트 돼가지고 모래어가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고객사에다가 잘 막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저희가 취약점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타겟티드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입니다. 현재는 오신트 기반, 오픈 소스 기반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쭉 설명드렸던 것들이 이제 장표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위협 클리닝 서비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능동적 긴급 위협 대응 서비스 설명을 드렸고요. 하면서 해킹 툴이 나왔고 트로jan과 해킹 툴 2개하고 트로jan이 동시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한 시스템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잘 막았으면 이런 레포트는 안 나가잖아요. 잘. 그죠? 근데 이런 상세 레포트들이 IOC와 함께 나갑니다. 온디맨드 위협 분석 대응 서비스도 고객사에서 요청을 해오시면 저희가 상세 분석해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분석하면서 나오는 IOC, IOA는 전부 다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 그 스레트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해서 저희 용어로 스레트 인사이트라고 하고 있고 내부 DB에 쌓고 있습니다. 이 TI-DB는 당연히 커뮤니티 전체 고객사 대상으로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협 헌팅 서비스도 실질적으로는 IP 포트 스캐닝 그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포트 스캐닝 이벤트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가 이상해서 저희 분석가들이 치고 들어왔더니 실질적으로는 ATP 공격, 표적 공격으로 들어오기 위한 전초 단계인 IP 포트 스캐닝이었고 이 부분들을 끝까지 다 찾아낸 다음에 고객사에 공유시켜드리고 실제로 타겟이 된 시스템에서 어떤 엔드포인트 보안이 아니죠.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시스템에 이미 어떤 악의적인 툴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는 그런 헌팅 과정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타겟티드 침해 여부 진단 서비스죠. 왼쪽이 하프늄 사고였고요. 오른쪽이 이제 로그4쉘이었는데 작년 연말이었잖아요. 작년 연말에 로그4쉘 났을 때 수많은 보안 벤더사들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취약한 자바 어플리케이션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찾는 방법에 올인을 했었는데 그 상태에서 파고 네트워크스도 동일한 대안을 내놓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큰 기업들이 그런 대안을 내놓는데 저희도 그런 대안을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뭐냐면 저희가 스텔라 사이버 기반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외부에서 로그4쉘 취약점을 찾기 위한 스캐닝 들어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스캐닝 들어오는 취약점을 찾았으면 익스플로이트 들어오지 않습니까? 익스플로이트 들어오는 것들을 찾은 다음에 이것들을 유발시키는 외부 IP들을 정리해서 이걸 IOC, IOA로 전체 커뮤니티에 공유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고 상당히 유의했었죠. 이 IOC, IOA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기 때문에 저희 400개 고객사 중에 상당 부분의 고객사에서 방화벽에 정책을 걸어주셨고 실제로 이 방화벽에 스캐닝하는 공격과 익스플로이트하는 공격 자체가 디나이되는 사례들이 많았고 저희한테 감사 메일도 상당히 많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달에 200여 대의 제조기업 연구소 자체가 타겟팅 어택을 받았고 공격 경로도 미국에서 중국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다시 한국에 있는 AD 서버를 공격했고 AD 서버 권한 탈취한 다음에 연구소를 장악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3주 정도 내려가서 온사이트 긴급 사고 대응을 했고 사고 대응을 할 때 처음에는 조그마한 규모의 저희 고객사였지만 사고 대응할 때 저희가 사용하고 다루고 있는 모든 AI 기술을 전세에 다 배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클리닝 작업을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으니까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분께서는 못 빠지게 하시고 바로 1개월 만에 품위하시고 솔루션과 저희 서비스를 100%다 적용하신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고객 상대로 사고 대응도 하고 있지만 저희 고객이 되신 분들의 케이스가 사고가 났는데 저희한테 의뢰가 오셔서 저희가 대응해드리고 저희 고객이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혹시라도 사고 나시거나 어떤 일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파고 네트워크스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비용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용 얘기를 하지 않고 전사 IR 서비스를 하고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적용하시든 구매하시든 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따르고 저희는 그대로 물러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휴일 서버 악성 코드 차단하면 좋은 건데 저희 입장에는 크리티컬로 뜬다라는 거죠. 이게 왜 거기까지 침투했냐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외부에서 공격자 입장에서 그 시스템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를 수행을 합니다. 실제로 수행을 하다 보면 실제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나오게 되면 저희가 고객사에게 한 번 더 승인을 얻어요. 저희가 한번 익스플로이트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고객이 no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근데 yes 하면 익스플로이트까지 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익스플로이트 되면 이렇게 해서 머리어가 떨어진 것 같으니 이거는 정말 패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데까지 가고 있는데 중견기업 이상의 고객사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이용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소통하는 부분들이고요. 왼쪽 상단은 랜섬웨어가 떨어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먼저 떨어진 즉 타겟티드 랜섬웨어
누군가가 웹사이트 그냥 들어가서 클릭 한번 잘못해가지고 PC 한 대가 랜섬웨어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기업을 타겟팅하는 대량 랜섬웨어는 그냥 랜섬웨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초 증상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학습돼서 저희 분석가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왼쪽 상단처럼 지머, 와이탁, 프로세스해커, 트로jan들이 여러 개가 쫙 떨어지면 이거를 못 막으면 다음은 랜섬웨어다. 그런데 막긴 다 막았는데 AI 솔루션에서 이건 고객에게 알려야 된다. 왜? 타겟팅 됐습니다라고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보안 솔루션을 잘 적용해도 보안 솔루션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때문에 고객사에 알려줄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들을 하기 시작하면 고객사에서도 상당히 좋아들 하시고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내부 소통 과정들 쭉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들을 다 드린 것 같고요. 파고 네트워크스 내부에도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소어나 TI 플랫폼이 잘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규 직원과 계약 직원 총 22분께서 400개가 넘는 고객사를 지금 현재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 이후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밖에 부스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꼭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주시면 뭐 저희를 구매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거나 힌트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